안녕하세요.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저는 23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었고 25살에 이혼을 경험했어요. 재택근무로 책 표지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300만 원 정도 번답니다. 전에는 세상 물정을 몰라 앞만 보고 사는 답답한 인생이었지만 한 번에 쓴 경험 후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물론 현재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요. 제 인생의 큰 오점이자 실수인 그 사건으로 인해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었고 사람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얼떨결에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친척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죠. 학교에서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해준 탓에 조금은 여유 있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돈이 많은 집은 아니었지만 가정이 화목했고 저는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낀 저는 돈부터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은 생각도 안 하고 돈이 되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일을 했는데 새벽에는 학원 청소를 했고 주간에는 디자인 회사에서 사무 보조,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같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친구가 저보고 돈에 환장했냐며 핀잔을 줄 정도였어요.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며 처음으로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꼈고 조금 늦긴 했지만 그동안 일을 하며 모아둔 돈으로 22살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렇게 늦가기 대학생이던 저는 신입생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죠. 그러다 저녁 후 복학을 한 같은 과 학생과 나이가 있다는 동질감 때문인지 금방 친해졌습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대학 생활을 하며 나름의 로망이 있던 저는 그 남자와 사랑의 감정이 싹텄고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 23살 끝자락에 그 남자와 결혼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혼을 왜 했나 싶고 아이가 없던 것이 다행이다 싶네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 저에게 가족이 생긴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시어머니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어도 헤헤 웃을 정도로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인 탓에 시어머니가 제 엄마라고 생각하자고 다짐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자는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남편의 내조를 잘 해야 한다며 남편을 떠받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었던 터라 성질이 조금 급하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손주가 빨리 보고 싶구나.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니? 라고 묻곤 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지팡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결혼한 마당에 언젠간 아이까지 낳아야 해서 저대로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자기야,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언젠가는 아이를 낳을 테고 그러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게, 나도 취직을 빨리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래도 자기는 좋겠다. 평이 좋았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직원으로 스카우트 제의라니. 제가 조언을 해주니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잠시 다녀온다며 밖을 나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잠시 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매우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너 인연 남편 길을 살려줘도 모자란 마당에 우리 아들 길을 죽여?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길을 죽이다니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이도 못 낳는 년, 근본도 없는 년이 어디다 대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충거질이야? 네 죽은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던? 뭐라고 했길래 애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어? 어머니 별말 안 했고요. 앞으로 살면서 아이도 낳을 거고 한데 직장 빨리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저 그 말한 게 전부인데요.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너는 머리가 없니? 남편을 떠받들고 살아야지. 너는 회사 다닌다고 유세 부리는 거냐 뭐냐? 그놈의 회사가 뭐라고.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턴가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남편에게 충고를 한 뒤부터 그러는 걸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신세 한탄이라도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어 자존심에 금이 갔는지 그 뒤로는 약간 저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귀찮아한다고 느낄 정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도 저를 더 깔보기 시작하셨고, 부모도 없이 자라 큰본도 모르는 년 이라며 항상 막말은 기본 옵션이었고, 저를 구박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 같았죠. 결혼 후 저는 디자인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시어머님 말대로 내조를 위해 일을 관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취직을 했다며, 대기업은 아니지만 알아주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며 고기 파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회사 생활도 잘하고 내가 앞으로 가정에 충실할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라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화이팅을 외치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과 시댁과 저는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차들이도 사봤으니 손주를 좀 안겨줘야 하지 않겠니? 시간도 얼추 지난 것 같은데 자리도 잡았으니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니, 노력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같이 노력하자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남편은 저에게 쌀쌀맞게 대했고 예전에 비해 많이 무뚝뚝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고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회사 일 많이 힘들지? 라며 다가가려 해도 피곤하니까 말 걸지 마. 그만 자자.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뭘 알아? 라며 무시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레 단절되었고 저도 점점 지쳐갈 즈음 시어머니가 일하는 남편한테 잘 좀 해라. 남편은 무릇 아내가 하기 나름인데 고생하는 내 아들 먹이라고 보약도 잔뜩 했다. 회사에 두고 먹으라고 했으니 갖다 주렴. 이라며 보약을 전해주라 해서 남편의 회사에 갈 일이 생겼죠. 로비에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 안내 직원에게 전달을 부탁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 차가 앞에 서더니 웬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설마하고 택시를 잡아 남편 차를 따라가 보았는데 믿기 힘들게도 대낮에 모텔로 들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웠죠. 그때도 바보같이 저는 설마 아니겠지 하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야근을 한다며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고 주말에는 출장을 가야 한다며 저보고 짐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장짐을 싸고 빨래를 하며 옷을 뒤적거렸는데 여자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물어보자니 속 좁은 여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버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버텼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장을 가고 주말에 혼자 커피를 한잔하며 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웬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좀 만났으면 하는데요. 조한국 씨 와이프 되시죠? 저 김미란이라고 하는데요. 저랑 좀 만났으면 해요. 기니 할 말도 있고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내연녀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에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커피숍에 미리 나가 앉아있는데 곧이어 그 여자가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김미란입니다. 조한국 씨 와이프? 네, 제가 조한국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로 저랑 보자고 하신 건가요? 용건만 간단히 하죠. 저도 길게 말 안 할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저 임신했어요. 그 사람 아이고요. 저희 사랑하고 있으니 헤어져 주세요. 네?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 아이를 가졌다고요? 근데 그거 알아요? 지금 그쪽이 내 남편 만나는 거요. 그걸 불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륜인 거 알아요. 그러니 헤어져 달라는 말이에요. 그럼 불륜이 아닌 게 되잖아요. 저 한국 씨 아이도 가졌고 그쪽은 아직 뭣도 없으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떠나요. 어이가 없네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나 만나는 거 한국 씨도 알아요? 오늘 들은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죠. 남편이랑 얘기해 볼게요.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 그렇게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까지 무슨 정신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집에 오니 슬프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직접 내 연애를 만나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확인도 했는데 오히려 아무런 기분도 안 들고 공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창밖을 보며 멍 때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넌 주말인데 남편이 집에 없으면 시댁에 와서 좀 커들고 해야지. 연락도 안 하니? 라며 말을 하는데 그저 듣고 가만히 있으니 열을 받으셨는지 늘 하시던 레파토리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힘드니까 이번에는 좀 쉴게요. 이 년이 미쳤네. 근본도 없는 년이 커둬줬더니 이제는 시댁을 나물라라 하네. 뭘 배웠니 너? 어머니 나중에 전해주세요. 끊을게요. 수화기 너머로 온갖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바쁘니 나중에 연락해 라는 문자만 올 뿐이었죠. 시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일을 다 이야기하고 이혼할 거라는 말을 장문의 문자로 보냈어요. 또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열불이 날 것 같아서 꾹꾹 눌러 담아 썼습니다. 어디 갈 힘도 없었고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가관이더라고요.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과 그 내연녀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하셨지만 이내 남편의 편을 들며 아나무인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건지. 남자가 큰일을 하다 보면 밖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너는 못 가진 손주도 대신 가져줬잖냐. 그리고 너는 그동안 네 남편이 고생할 때 집에서 혼자 뭐 했니? 그것도 다 네 업보다. 어머님, 지금 그게 저한테 하실 말인가요? 바람을 피웠고 내 언니가 애까지 있는데 감싸다니요. 이런 경우가 어딨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일인데 지금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있고 걷어줬으니 그런 건 아무런 흠이 아니다. 네가 이해해야지. 이런 말을 들으며 충격 아닌 충격을 받고 너무 뻔뻔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틀리게 살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제가 지금까지 무얼 했나 싶고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차마 죄송이라는 말도 꺼내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고 나서 나 사실 그 여자 만났어. 너 많이 사랑한다더라. 아이도 생겼다 그러던데 이혼하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걔를 왜 만나? 이혼은 절대 안 돼. 내가 해결해볼게. 해결은 무슨 해결이야. 아이를 가졌다는데. 깔끔하게 이혼하자. 더 말할 것도 없어. 안 그래? 나를 찾아올 정도면 아주 대단한 각오를 했던 모양인데 넌 모르고 있었나 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몰라. 이혼은 절대 안 되고.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감당을 왜 하냐? 네가 감당해야지. 네 새끼인데. 나야 이혼하면 끝이야. 사람들이 무섭니? 불륜이 잘못된 건지 알긴 아나 보네. 그럼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안 되지. 처음에는 좋은 남편 이미지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인지 이혼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눈치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죠. 아주 감사하게도 그 여자가 제게 메시지로 초음파 사진을 비롯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보내면서 헤어져 달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자체가 증거가 되었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회사에 대자보를 붙여서 얼굴 팔리고 싶지 않으면 곱게 이혼하라고 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먼저 이혼서를 갖고 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질질 끌으면 좋을 거 없잖아.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도 생겼고 서로 갈 길 가자. 그렇게 결혼이 가벼운 거였으면 왜 나랑 했니? 그 여자랑 하지. 그동안 좋았겠네? 원하던 아이도 생기고 나를 피했던 이유가 이거였어? 젊었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위자료는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 너나 잘하세요. 이혼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혼 당하는 거야. 뻔뻔한 새끼야.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진짜 남남이 되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혼해도 너는 갈 데도 없는 고아야. 걷어준 은혜를 끝까지 모르는구나. 없는 거 걷어줬더니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끝까지 그 돈을 받아? 그 돈이 내 돈인 건 알아? 네가 위조를 왜 받아? 네가 잘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안 나돌지. 진작에 잘하지 그랬니요? 어머니,
아니, 아줌마. 그 사람 불륜으로 소송해서 더 뜯어내 볼까요? 증거 아직 제 손에 차고 넘치는데 본인이 바람 폈다고 말한 거 다 녹음했고 멍청하게 그 여자는 사진까지 보내던데요. 위자료 1억으로 끝내는 거 다행으로 아세요. 남은 여생 구치소에서 보내고 싶으면 계속 하세요. 뭐? 아줌마? 야 이년아, 너 말 다 했어?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해볼 테면 해봐라. 끝까지 남의 집안 망쳐먹고 니 갈 길 가는구나. 어디 한번 해봐. 그 말 후회하지 마세요. 전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깐요. 사실 남편에게 위자료로 1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지가 유책 배우자인데도 제가 나중에 딴 말 할까봐 입막음 하려고 두둑하게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는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는지 저에게 종종 연락을 하더라고요. 속이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진 저는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과 폭언들 정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증거가 많이 모아졌더라고요. 저랑 통화했던 거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 모조리 다 증거로 제출해서 명예훼손 폭행죄로 고소했답니다. 당연히 합의는 없었어요. 이건 전 남편과의 문제와는 별개니까요. 그제서야 저에게 잘못했다면 용서를 비는데 저는 절대 합의해주지 않았죠. 뭐가 좋다고 저런 사람을 곱게 그냥 내버려 두나요? 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봐. 이렇게 사정할 테니 제발 고소는 취하해주지 않으련?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근본 없다고 하셨죠? 걷어줬다고 하셨죠? 그런 분이 저한테 하신 게 뭐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저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 없다면서요. 그럼 떳떳하게 구셔야지 왜 이렇게 비굴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절대 선처 없습니다. 한 달이 됐건 몇 년이 됐건 그 안에서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셨어요. 제가 무시당하며 살아온 세월과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일고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저는 시골에 작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갈 곳 없으면 그곳에 집을 짓고 살자는 막연한 생각으로 땅을 샀어요. 몇 개월이 지나 그 땅이 관광단지로 개발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본의 아니게 20억이라는 큰 돈이 생기면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은 저밖에 모릅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져 저는 그동안 평생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았어요. 혼자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보기도 하고 비싼 호텔 뷔페를 먹어보기도 했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혼자 생각 정리 겸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20살 초반에 일했던 디자인 회사 팀장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신기하고 반갑기도 해서 커피도 한잔하며 바뀐 연락처도 주고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팀장님은 디자인에 대한 꿈을 갖고 회사에서 일하던 제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계기로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찰나 팀장님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사실 조금 갑작스럽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어렵게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지영씨가 회사에 다닐 때 사실 내가 많이 좋아했었어. 그래서 고백하려 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 결국 마음을 접긴 했었지만 제주도에서 다시 만나니까 내가 다 잊은 게 아니었더라고. 이제라도 조금은 늦었지만 나랑 만나서 잘 지내보는 게 어때? 지영씨가 싫으면 거절해도 돼. 미안해. 갑자기 이런 말해서. 저는 팀장님의 고백을 듣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혼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고백을 받은 것도 그렇고 갑자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니 팀장님은 기다려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팀장님과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보고 다시 디자인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동화책 표지 디자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잘 해오고 있는 중이고요. 아 그리고 우연히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집 근처에 자주 왕래하던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알았거든요. 전 남편은 또 한 번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 사유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자신의 아이인 줄 알았는데 태어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가 자신과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거에 의심을 품은 전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 불일치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전 남편의 아이라고 우기던 여자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난 뒤 발뺌을 하지 못하자 이혼 서류를 한 장 두고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며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처분하기 위해 금매로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되셨다고 하네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값 그렇게라도 치르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악연을 모조리 끊어내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회사를 차려서 저만의 회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꿈이고 욕심이 조금 생겨서 일과 육아를 모두 잘하는 커리어우먼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니까요. 그렇게 벌써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네요. 사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새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편도 다니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잘 풀리고 있고요. 시부모님도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이셔서 요즘엔 정말 행복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 봄에 태어날 아이는 얼마나 귀엽고 예쁠까요? 저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준 남편과 시부모님, 앞으로 평생 시부모님이 아닌 내 친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고 프리랜서로 모델로 일하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제가 28살이 되던 해 이혼을 경험했는데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그 사건은 제 인생에서 큰 상처이자 전환점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하며 건강관리를 한 덕에 모델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재혼해 믿음직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케어하는 평범한 가정주부고요. 동시에 여성의류 쇼핑몰 피팅 모델을 하고 있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요. 저는 소위 남들이 말하는 연예인 뺨치는 외모이지만 원래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체력도 좋지 않고 운동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빅사이즈 옷을 입어야 하는 거구였죠.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저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던 그 사건. 지금 시작할게요. 저는 원래 인천이 고향이고 여느 집처럼 부모님의 평범한 보살핌 아래 자랐어요.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집에서 살림을 똑부러지게 하는 우리 엄마, 그리고 귀여운 제 동생까지 화목한 가정이었죠. 엄마는 내 가족들은 항상 따뜻한 밥을 먹여야 한다며 이것저것 요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먹이는 걸 좋아하셨고 잘 먹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한약, 양약 등 안 먹어본 약이 없어요. 그런데 한약을 먹었던 탓에 체질이 바뀌었는지 중학교 즈음부터 몸이 쉽게 붓고 살이 잘 찌더라고요. 운동을 안 한 제 탓도 있지만 통통하다 못해 뚱뚱한 몸이었거든요.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부모님 말씀 덕에 제가 살이 찐 모습이 애기라면서 흠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해 사회생활을 목전에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와 장을 보러 근처 대형마트를 다녀오던 길에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길거리에 주저앉아 그 길로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담석증과 급성 충수염이 같이 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열흘 정도 입원했는데 이상하게 컨디션이 잘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고도 비만인데다가 몸의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이 상태로라면 면역 체계가 거의 무너졌다 봐도 되고요.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지만 평소에 운동 안 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 어떠한 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약 처방해드릴 테니까 복용하시고 운동을 잠깐이라도 좋으니 꼭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솔직히 뚱뚱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쪽팔림과 충격을 받아 퇴원 후 처방받은 약,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15kg 정도를 감량했고, 날씬까지는 아니지만 남들이 말하는 통통한 몸을 갖게 됐어요. 안 하던 운동을 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몸이 가벼워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건강관리를 하며 회사를 첫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는 정말 예쁜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와는 다르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S라인 몸매를 가진 분들이 상당했거든요. 저는 매번 빅사이즈의 옷을 사야 해서 여러 사이트를 찾아본 뒤에야 겨우 옷을 구매할 수 있어서 44, 55 사이즈의 적당한 굴곡을 가진 몸매는 저에겐 그림의 떡이었어요. 다이어트를 했음에도 부족함을 느껴 점점 자존감을 잃어갈 때쯤 운동을 취미로 삼아보자 생각해서 지역 등산 동아리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등산 동아리에서 가입한 이후에도 저만 덩치가 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에 위축되어 있었어요. 딱 붙은 옷을 입어보고도 싶고 멋진 등산복도 입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에 우울감만 더 커지더라고요. 처음엔 등산을 하다가 맨 뒤에 처져서 동아리 회원들이 잘 챙겨주었는데 점점 지쳤는지 저는 회원들의 관심밖에 나게 되었고 점점 소외되던 찰나 새로 들어온 회원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게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등산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뭐라도 해볼까 하고 가입한 건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우리 같이 올라갈래요? 어차피 뒤쳐져 있는데 말동무나 하면서 올라가죠. 그 남자는 제 손을 잡아 이끌어주며 제가 힘들지 않나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그것을 계기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지만 저를 챙겨주는 다정한 모습에 조금씩 호감이 생겼어요. 근무하는 회사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점심시간에 시간이 맞으며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사적으로 만나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몸에 많이 신경 쓰는 걸 눈치챈 그 남자는 운동을 해보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퇴근하고 같이 운동 다니자. 하며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한두 시간씩 같이 운동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키도 훤칠하고 수려하게 생긴 외모에 정장이 잘 어울리는 말 그대로 잘생긴 왕자님이었어요. 저의 못생긴 외모에도 주변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않고 저만을 위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연애 기간 후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제 외모를 탐탁치 않아 하셨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살을 좀 빼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나중에 아이도 가질 때 도움이 되지 않겠니? 라며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애비 남편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난 이대로가 좋은데? 라며 단도리를 했죠. 제가 상처받을까봐 늘 신경 써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올린 뒤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살다 1년 정도 뒤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하게 됐고 제 친구들과 남편의 직장 동료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날이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월차를 내고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며 집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이 모자라 제가 잠시 집 앞 마트에 다녀온다고 하고 나왔어요. 1층에 내려가서야 지갑을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해 다시 집으로 올라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로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늦은 시간이어서 제 친구들은 먼저 집에 간 상태였고 남아있는 남편의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니 제가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야, 너 결혼한 거 후회 안 하냐? 내가 왜 후회를 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 재수씨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뭘 보고 결혼한 거야? 만족해? 맞아, 민준아. 얘기 좀 해봐. 갑자기 네가 결혼한다 했을 때 나도 좀 의아했거든. 너 수림이한테 차이고 나서 보란듯이 새로운 여자 만나서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 내 와이프 많이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솔직히 애도 없는데 마음이 없으면 온전하겠냐? 나는 이혼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봐. 너 어차피 애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고 요즘 이혼이 흠이냐? 그리고 너 내가 내색 안 하려 했는데
너 수림이랑 연락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냐? 야, 그만해. 재수씨 들을라. 말 조심하자.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이를 악물고 겨우 참았어요. 지갑을 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하게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처량하고 비참하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 결국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잠그지 않아 메시지를 살펴보는데 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연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림아,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서 다 이야기할게. 내가 너한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에 홧김에 한 결혼이라는 거 알잖아. 정말 사과하고 싶어. 나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5분이라도 시간 내줘. 난 너밖에 없어. 너 지금 그 결혼 생활 만족해? 내가 그렇게 하면 돌아갈 줄 알았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나 불륜녀 만들려고 작정했니?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싫다고 말을 하면서도 남편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욕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데도 남편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모조리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혹시 몰라 사진첩도 봤는데 그 여자의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의 번호는 내 짝꿍으로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와이프 김수정이었고요. 저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에 화를 주체하지 못했고 거실로 나와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번호로 만나자는 연락을 했어요. 다음날 연차를 내고 그 여자를 만나러 집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긴장 반 흥분 반 그렇게 커피를 하나 주문해놓고 기다리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시선을 돌리자 그 여자가 내 앞으로 걸어오더니 다리를 꼬며 앉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기가 찬다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네요. 박수림입니다. 생각보다 더 평범해서 놀랐네요. 지금 그 결혼생활 만족하세요? 갑자기 결혼했다길래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는데 동혁이 눈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네요. 설마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랑 진짜 아니에요. 과거가 어찌됐든 지금은 법적인 제 남편이에요.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짜고짜 불러낸 것도 웃긴데 그쪽 남편이 아직도 저를 못 잊고 있는 거 아세요? 어제도 연락 왔는데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어요? 지금 나 불륜녀 만들자고 뭐 해보자는 심상은인 것 같은데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요. 원래 그 자리는 내 자리였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물을 끼얹고 싶었지만 남편을 생각해 참을리는 세개를 새기며 겨우 참았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그 여자의 태도에 기가 막히더군요. 어찌되었던 이미 결혼한 남자랑 사적으로 연락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동혁씨랑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사람답게 살자고요. 그렇게 살면 좋나요? 그러고는 곧장 뒤돌아서 카페를 나왔어요. 그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하 하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심란한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죠. 아니는 다를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냐며 핀잔을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남편이랑 시댁에 차라면 뭐하니? 정작 중요한 아이가 없는데 도대체 너희 신혼 맞니? 잠자리를 하기는 하니? 그러게 결혼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내가 통역이어도 너랑 몸을 섞기가 싫을 것 같아. 제발 다이어트 좀 하렴. 창피하지도 않니?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아이 안 생기는 게 제 탓이에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서로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그런 건데. 그리고 아이가 지는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제 몸 가지고 뭐라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심란했던 터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대로 빈정이 상해 시어머니께 소리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감이 생겼고
저는 그날로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주간에는 근무를 해야 했기에 새벽에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조깅을 했고, 저녁 퇴근 후에는 남편과 다니던 헬스장에 1:1 PT 이용권을 끊어 운동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운동을 한다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저는 다이어트 한약과 식단 조절, 그리고 약간의 성형과 운동을 미친 듯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35kg를 감량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도와준 남편이 고마웠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과 제가 당했던 굴욕들, 남들이 선망하는 몸매를 갖고 여유로움이 생기니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고 다이어트에 되갚아줘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동창 모임이라고 나갔다 오면 꼭 외박을 했는데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땅이 떨어진 뒤였어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동창회에 갔는데 외박을 한다? 그럼 100% 바람 아닌가요? 그리고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을 하던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진짜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관리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필라테스, 요가, 마사지 등 안 하는 게 없었죠. 돈이 얼마나 들던 상관하지 말고 자기관리에 힘쓰라는 시어머니 덕에 맘 놓고 다닐 수 있었죠. 무조건 최고급 패키지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몸 관리를 시작했어요. 말을 고분고분 듣는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느라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네요. 회사 일을 그만두고 몸 관리에 전념하다 보니 저에게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오전에 조깅을 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쇼핑몰 피팅 모델 일을 해보지 않겠냐며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당한 거였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야의 일이었고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살면서 이런 일을 언제 해보겠냐고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우여곡절 끝에 첫 촬영을 마쳤어요. 인기는 폭발적이었고 저는 SNS로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제 덕분에 매출이 올랐다며 쇼핑몰 사장님이 페이를 더 쳐주기도 했어요. 얼굴이 이뻐진 탓에 사장님이 화장품 모델로 한번 해보라길래 딱 한 번 온라인 화장품 모델을 나갔는데 반응이 좋아서 화장품 모델까지 고정적으로 일하게 되었죠. 덕분에 돈도 회사를 다닐 때보다 2~3배는 벌 수 있었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 바라보는 그 시선 짜릿하더군요. 친구들과 부모님은 제가 예뻐진 것보다 분위기 자체가 밝아졌다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저는 남편에게 복수한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팅 모델 일을 시작하며 저를 알아봐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제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다이어트 비결, 운동 비결 등을 숨김없이 오픈했는데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아서 쇼핑몰 매출이 급상승했고 저는 두둑하게 인센티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남편과 시어머니는 대단하다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자신들의 미래는 알지 못한 채. 예,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것 같으니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시간도 시간인지라 이제 나도 할머니 소리 좀 듣고 싶구나. 손주 녀석 자랑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요.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했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을 구매하며 세금 문제로 1년 정도 더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자 합의를 한 상태였고 양가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노발대발을 하셨을 옛날 분들이셨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어졌고 오늘이 그날이다 생각하며 남편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적어놓은 편지 한 통만을 남긴 채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결혼하면서부터 그동안의 일을 모두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솔직히 화를 내실 줄 알았더니 제 결정을 믿는다며 오히려 응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정집에서 간만에 2다리 뻗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행복감인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한 번만 만나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고
저는 불쌍해서 딱 한 번 만나주었어요. 수정아, 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전 여친 때문에 널 만난 게 아니야. 나는 너가 좋아. 너의 순수한 모습에 반했던 거라고. 그러니 제발 돌아와 주라, 제발. 너, 내가 무슨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했는지 알아? 이게 다 당신이랑 어머님 때문이라고. 왜? 그리고 너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엄마까지 들먹여? 그리고 막말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 옛날 여자 만났다 쳐. 근데 지금 내가 자기를 했니 뭘 했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나와 결혼 생활 중에 전 여친한테 찝쩍거린 연락들은 다 뭐야? 내가 모를 것 같았니?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오히려 제 속을 더 긁더라고요. 도대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결혼 생활 전엔 네가 못생겨서 정이 안 생겼어. 그건 사실이야. 홧김에 그런 거고.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 남자의 본능이야. 그러니 수정이 네가 나 좀 이해해줄 순 없겠어?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뭐가 어쩌고 어째? 맞잖아. 너도 처음부터 살을 뺐으면 내가 전 여친한테 마음 뺏기는 일은 없지 않겠어? 이렇게 다이어트 할 수 있었으면서 왜 그동안 안 한 건데? 라며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제가 고작 그딴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제 앞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서 전 남친의 얼굴에 확 부어버렸어요. 너 따위 때문에 뺀 내 살들이 아까워. 그럼 이제라도 그 잘난 전 여친 만나서 결혼생활 하면 되겠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서로 번거로울 일도 없고 말이야. 저는 더 이상 있을 가치를 못 느꼈고 남편에게 소리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은 전화, 문자,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미친 듯이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전부 무반응으로 대처하니까 이번에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처음엔 너는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개념까지 없는 며느리면 별 이유도 없다. 못생긴 거 터둬줬더니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네 주제에 이혼이라니 가랑키나 하니? 라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끝에는 아이 낳으라고 재촉 안 할 테니 이혼을 하지 말라며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모조리 내뱉었습니다. 정말 속이 다 후련했어요. 어머니, 근데 그거 아세요? 그이랑 저 혼인신고 안 한 사이예요. 그러니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따지고 보면 어머니도 어머니가 아니네요. 아무 관계도 아니니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그동안 저 뚱뚱하다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줌마. 저는 그렇게 휴대폰 번호를 싹 다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갔습니다.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나 봅니다. 신혼집을 정리하고 받은 돈, 그리고 퇴직금을 모아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했어요. 저는 인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양평으로도 터전을 옮겼어요. 모델 일을 하며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고 광고료까지 받아 집을 2채 정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모았거든요. 양평에서 좋은 공기, 밝은 바람을 쐬며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었어요. 전원주택을 매입 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기 위해 제주도로 한 달살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여행을 하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와 인연이 닿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아 제주도 이곳저곳을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산 지 10년 정도 되었고 저희는 여행을 하면서 호감이 생겨 만남을 지속하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잘 만나오다 3년 전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현재는 2살 된 딸아이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남편은 양평에서 핸드메이드 가구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여전히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모델학원 강의를 해줄 수 없냐는 제안까지 받기도 했답니다. 마음이 따뜻한 남편과 잘 지내고 있지만 지난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가끔은 살이 다시 찌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그런 저의 손을 잡아주며 제가 어떤 모습이든 저는 저일 뿐이라며 당당하게 살으라고 조언을 해줘요. 그런 남편에게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이 어떠셨나요? 많은 공감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주변의 외모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사람은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그 모습이 완성된다고요.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셨으면 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